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단어의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맞춤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많이 해두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자, 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장치나 프로그램의 고장과 같이 비상시에 발생하는 것, 그리고 주기적인 시각, 끼어들기. 자, 여기 부분에서는 끼어들기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자, 끼어들기 자체는요, 맞게 쓰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끼어들다라고 발음을 많이 하게 되면서 표기 자체가 끼어들기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형 이제 끼다라고 하는 거에 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간이라는 단위와 어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어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언가 모양을 바꿨을 때 의미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끼어들다, 끼어들고, 아니면 끼고, 끼다, 끼어서 이러한 식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바뀌어서 활용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미는 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와 아를 기본 형태로 가지고 있으니, 자, 여기에서는 끼어들기가 아닌 끼어들기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아니에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어간의 에요라고 하는 역시나 어미, 아까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에요라고 쓰이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우리가 예요라고 하면서 보통 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살 박이, 한 살 백이 이러한 표현들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박이라고 하는 건 박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언가 이제 나이가 뭐 들어차 있다, 그 나이에 맞는 아이를 뜻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박이가 아닌 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이에 알맞는 환경을 나타나 있는데요. 알맞는 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알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형용사와 결합을 할 때는 는이 붙는 게 아니라 은을 붙여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으로 바꿔줘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알을 빼주시고 맞다, 틀리다를 가졌을 때는요, 맞는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는을 붙이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우리 올바르지 않는 정답이에요. 자, 5번도 많이 헷갈려하는 맞춤법인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왠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뭐 검색을 해보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 왠지는요, 왜인지의 줄임말이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when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다, 웬일이니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이 when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왠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도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예 조항이 쭉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 국립국어원에 나타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답이 5번이었는데요. 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 풀었던 뭐 문제 있었죠. 뭐 열차,
띄고, 운행 이런 식으로 독립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띄어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어라고 하는 자립성이 있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기본 형태로 띄어쓰게 됩니다.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게 되는데 두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붙여 쓴대요. 근데 두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도 역시나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어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청군 대 백군, 우리 열거하는 거, 이어주는 거죠. 본부장 겸 팀장, 이러한 대나 겸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역시나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13번은요. 문서 작성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유형을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여진 게 무엇이냐를 찾는 건데요. 가를 보시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 돼요. 한자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자어에 미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를 마구 사용을 하게 되면 의미의 전달이 우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자제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 문장을 표현할 때 가능한 간결체를 사용하여 의미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문장은 간결하게 써야 된다. 한 문장이 아무리 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세 줄 안에는 들어오는 게 우리 간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간결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자, 직장생활에서 문서 작성의 핵심은 결론을 나중에 쓰래요. 자, 그러다 보면 흐름을 놓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제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면 결론을 제대로 못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과일식으로 결론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는 틀렸네요. 자, 라를 보시면 문서의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굳이 필요하지 않는 자료를 보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를 제외한 우리 2번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해설 보시면 우리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도 문서 작성 요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자,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윤리적으로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읽어봤을 때 되게 맞는 것들, 어렵지 않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게 4번이었는데요. 4번을 보시면 직장생활 사용되는 문서는 각각의 문서에 따라, 아까 우리 문서의 종류가 쓰임새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문서에 각각 맞는 특성과 형식,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우리 작성 요령법들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각각의 문서에 따라 문서의 성격도 다르지만 달라요. 그죠? 자, 상황과 목적에 관계없이 이미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뉘앙스로 가죠. 그 형식이나 어투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대요. 형식이 달라요. 문서에 따라 문서의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어투도 그 문서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틀린 정답 4번이에요.